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지만 얼마 전까지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오던 남자는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고요. 그 과정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데 반해 저는 직장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다가 단체 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혼자 방 얻어서 나왔지요. 그리고 원룸에서 한동안 월세 내고 4년 정도 살면서 목돈 모아서 오피스텔 전세로 옮겼네요.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전세 피해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혹시나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닐까 불안하더라고요. 거기다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불편하고 서러운 점도 많다 보니 꽤나 이른 나이에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투자 개념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다 지방이라서 아파트 값이 서울처럼 엄청 비싸지도 않았고 말이죠. 사회초년생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에 회사에서 직원 대출 받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부모님에게 조금 지원받으니 집값의 반은 되더라고요. 나머지 반은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금 넣을 때보다도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더 커져서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 말고 이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 앞으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가 그 이후로 그 자식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제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길래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한동안 찾아와서 스토커 짓을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한동안 심적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다음 남자친구에게는 절대로 제가 사는 집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자취한다고만 말해줬고 주소나 제 집이 자가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지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혼자서 회사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자기 자취방에 놀러 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한 번, 두 번 놀러 갔다가는 제 집에도 불러야 할까봐 아무리 초대를 해도 절대 간 적 없고 항상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저나 남자친구가 둘 다 차가 있다 보니 그저 밖에서 만나 밥 먹고 영화 보며 놀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자기 차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아주 편했지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이런 관계가 내심 짜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맨날 밖에서만 봐야 하냐고 잊을만 하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불평불만을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의지대로 연애를 했고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30이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네 엄마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주말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놀러 오신다며 그때 저까지 불러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에 대한 100%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솔직히 약간 부담이 있긴 했지만 나름 긴 시간 사귀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도 있다 보니 미리 얼굴 보이고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서 나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미리 걸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도 될 테니까요. 그렇게 초면에 무난하게 드릴 수 있는 핸드크림을 선물로 사서 들고 갔지요. 최대한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슬쩍 내용물만 확인하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옆에 놔두더라고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만큼 인자하고 좋은 분이 없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쌀쌀맞은 첫인상에 약간 당황하긴 했네요. 식사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질문들이 시작되었고 기본적인 저의 신상 정보부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질문들까지 상세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아들 여자친구에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제 대답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고졸이라는 점을 두 번, 세 번 확인하시면서 제 나이까지 많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요.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3살이 많은데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들 연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할 거냐는 어머님의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던 거고요. 결혼하고가 뭡니까?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저보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제 직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벌이가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집이야 뭐 제가 미리 사놓은 아파트가 있다지만 요즘 세상에 부부가 맞벌이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요. 아무튼 그닥 꾸질꾸질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식사 자리가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라는 놈은 자기 엄마가 저한테 지속해서 예의 없는 태도를 이어나가던 말던 그저 처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제 입장에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려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엄마 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해 나갈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자의 환장한 년도 아니고 무조건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마음도 아니다 보니 굳이 제가 억지로 수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은 진작부터 없거든요. 더군다나 제 주위만 둘러봐도 여자 혼자 사는 게 흠인 세상은 벌써 지난 지 오래고 지금까지 저 혼자 벌어서 살았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잘만 먹고 살았습니다. 남자한테 의지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만 하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만약 상대방 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결혼을 반대한다면 차라리 잘 됐다는 심정으로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이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은 혼잣말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나이 이제 31.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적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상대적일 뿐 남자친구 나이는 34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나이 어린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앞에다 두고 저러는 건 진짜 비매너 중에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결국 어머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건지 제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면서 입을 여셨어요. 뭐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결국엔 자기 아들이 저에 비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남자친구 쪽에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못해도 2억 정도는 깨지지 않냐고.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가를 보내야 할 만큼 제가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랍니다. 진짜로 저렇게 말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저를 무슨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는 건지 이 동네 아파트 전세값이 2, 3억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요즘 누가 현금 들고 전세로 들어간답니까? 개인 돈 반도 안 되게 깔아놓고 나머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요. 거기다 그 전세대출 받는 돈도 결국에 결혼하고 나면 저희가 갚으라고 할 거면서 무슨 우리 결혼하는데 마치 본인이 전부 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이러저러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걸. 별 희한한 핑계를 대고 있길래 저도 듣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전세는 무슨 전세냐고 최대한 천진난만한 표정을 하고는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줬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집안 아줌마까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이냐고 되묻길래 3년 전쯤에 전 재산 들이부어서 34평짜리 아파트 사서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까 생각했었는데 뭐 어머님이 저를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접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줌마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제 아파트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동네에 있는 건지부터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전부 다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결혼이고 자시고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이나 제대로 뒤집어 놓자는 심산으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대출은 진작에 다 갚아버렸고 지금은 완전히 내 집이라고 대답을 해드렸네요. 실은 아직 대출이 반 넘게 남긴 했어요. 그래도 3년 전에 3억 주고 산 게 벌써 5억까지 올랐으니 대출 그까짓 거 열심히 돈 벌어 갚으면 제 앞으로 번듯한 자가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남자친구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언제 꺼냈는지 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했습니다. 제가 자기 엄마한테 오만 모욕적인 소리 들을 때는 닥치고 밥만 처먹더니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에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다니요. 더 황당한 건 그 집 아줌마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만나고 처음으로 미소 띤 얼굴로 상견례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한테 아무리 무례한 질문을 했어도 그러려니 그냥 나 혼자 마음 접으면 그만이겠다 생각하고 화도 안 났었는데 그 아줌마의 비굴한 웃음을 보는 순간부터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먹은 음식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저희 둘 결혼시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따지듯 물어봤더니 정말 천연덕스럽게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둘 다 30 넘고 2년 넘게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옆에다 성의 없게 던져놨던 핸드크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선물로 드렸던 그 핸드크림을 말이죠. 그러더니 자기가 핸드크림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냐며 손에 짜서 바르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저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나 싶고 방금 전까지는 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였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고 하지를 않나 몸매가 좋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겠다는 둥. 딱 봐도 억지로 짜내서 하는 듯한 칭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놈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결혼하면 자기는 혼수만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고 큰돈 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래요. 어차피 자기 월세방 계약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아예 계약 끝나면 결혼 전이라도 해도 그냥 같이 사는 게 낫겠다면서 세상 눈치도 없이 자기 엄마랑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뭐라 대꾸할 기분도 안 나서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네 엄마가 왜 벌써 일어서냐며 요 근처 카페에 가서 못다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괜찮다고 거절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가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엄마가 한다는 말이 상견례 날짜는 언제 잡고 싶냐 물어보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희 부모님 일정에 맞추겠다고 말하면서 대충이라도 알려달라길래 죄송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지요. 제 말뜻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애써 부정하고 싶은 건지 너희들도 나이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서둘러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대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 엄마를 노려보며 말을 했지요. 결혼 생각 없다고요. 그제서야 얼굴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결혼 생각이 없는 애가 이 자리에는 뭐 하러 나왔냐고 윽박을 지르길래 아니 그쪽에서 먼저 밥이나 먹자고 부른 거 잊으셨냐고. 내가 여기에 결혼 승낙 받으러 온 줄 아셨다면 큰 착각하신 거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아줌마한테 아들이 소중한 만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속보이게 헛소리하다 망신이나 당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 경고했네요. 그쪽 아줌마는 연신 어머어머 거리고 있길래 멍하니 옆에 서 있는 남자친구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제 차 끌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났냐며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는데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던 니네 엄마 표정은 못 봤냐 되물었지요. 대놓고 내 나이가 많다며 빈정거리고 학벌도 못마땅하다는 듯 몇 번을 말했는데 무슨 오해 같은 개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아들 장가 보낼 때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다더라 뭐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네 말이 맞던 안 맞던 나는 관심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단지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식사 자리에서 네가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너랑 결혼한다면 평생 시어머니 잔소리를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중간에서 속 터지는 소리만 할 게 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헤어질 거라 말을 했지요. 실제로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는 그냥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치 없고 내 편 안 들어주는 남편은 정말 답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딴 놈이랑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나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네요. 거기다 중간에 마음을 바꾼 것도 너무 속물 같아서 정 떨어집니다. 아마 제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무슨 핑계를 들어서라도 결사반대하셨을 거예요.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저를 붙잡으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저는 마음 정리가 전부 끝나버려서 이 악물고 무시했더니 결국 나가떨어졌습니다. 뭐 사귀는 동안 저한테 아파트 있다는 소리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나이 아직도 31하고 요즘 기준에는 노처녀 근처도 못 가잖아요. 내 집이랑 차도 있고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사람 찾아보려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